안녕하세요. 대감학원의 예지쌤입니다. 어제 신한고 1학년 친구들 영어 시험을 마무리했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시험이 종료가 되진 않았죠. 일단 시험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길 바라고요.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경향을 좀 파악하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시험이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현재 위치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신 대비에만 충실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체감하셨기를 바래요. 그냥 단순히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보면요. 음,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험과 대비했을 때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 지문의 복잡성이라든지 내용의 어려움도 이번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봅니다. 혹은 중상? 약간 정도의 중상? 거기다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지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그 이 난이도 간의 상쇄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변형이 살짝씩 있기는 했어요. 지문의 변형이 좀 있기는 했고, 뭐, 객관식이든 논술형 문제든 있었으나, 객관식에 있어서의 지문 변형은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방향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음,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논술형은 그 자체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출제 경향의 변동이 이제 조금씩 확실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시험이죠.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교과서 논술형 문제에서 주제문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기출 문제들과는 다른 방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확실시 되었죠. 요약문을 채우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문장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제 특히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감학원이 너무 이제 신한고 시험 대비를 잘해주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비를 좀 하기가 어려운 영역들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부 지문 대비의 중요도가 낮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 전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가서 내부 지문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해봤자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결국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너무 흔한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관건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어, 중학교 영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중학교 때 그 영어 성적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은 여러분의 실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메타인지를 하고 그 구멍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신 대비 때 절대 할 수 없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정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정규 수업 때 내주는 숙제라든지 복습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해야 그게 채워지는 건데 시험 때만 반짝 열심히 하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점수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반성을 꼭 하고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로.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어휘 실력이 어떻게 되는가. 뜻만 암기해서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단어 외우라고 하면 그냥 시험 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가장 외우기 쉬운 뜻으로 그냥 외우고 만단 말이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쓰임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봤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어떻게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렵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뜻만 암기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음, 저는 어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 어법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어법 문제가 문법 문제나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법이라는 건 단어가 가진 법칙이에요. 거기에 문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문법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칙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쓰임에 대해서 연습을 했냐를 가지고 결국에는 서술형 문장을 쓸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문장 구조의 이해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생각보다 본인이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켜보면 다 못해. 그 문장 구조라는 건요, 그냥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어고, 누가 누구에 대한 수식을 해주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심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만 해석도 정확하고, 문법 문제도 풀 수 있고, 서술형 문장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더니, 해석은 다 된다라는 거야. 제가 말하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은 해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앞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장을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곱씹으면서 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쓰여져 있는 1학년 지문 같은 경우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그러나 2학년, 3학년 지문으로 갈수록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 곱씹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귀찮은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귀찮은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런 지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거든.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돼, 그 생각을. 그래서 빠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기본기를 쌓아서 구멍을 메우는 것만이 살 길이고요. 하기 싫으면 점수에 대한 기대도 버려야 돼요. 정말 냉철하게 말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쭉 가볍게 볼 건데, 특히 내부 지문, 우리가 미리 대비를 했던 지문들은 대비한 것에서 100%다 출제가 되었어요. 뭐,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면 좀 입 아프기는 하지만 뭐 난이도도 낮았고 다 대비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1번에 제목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뤄졌던 부분들. 이게 장점도 있었고, 반면에 단점도 있었죠. PB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cost efficiency, 즉 cost saving이죠. 이런 것들. 마지막에 나눠줬던 그 자료에서도, 정리해준 자료에서도 장단점으로 나눠지는 지문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예요. 음, 우리 똑같이 풀어봤던 것들입니다. 똑같이 풀어봤던 부분들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얘는 covered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with 분사구문의 형태였죠.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목적어의 아이들이, 이 컬러의 아이들이 그들의 신체를 뒤덮고 있는 능동인 거잖아. 그래서 ing 형태가 됐었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대신나와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심지어 도즈,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 여러 번 연습했던 부분. 마지막 being killed가 being eaten으로 살짝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의 평이한 수준에서 어휘도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시된 문장까지도 완벽하게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부분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빈칸이라든지 함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만한 출제가 될 만한 문장들은 이렇게 컬러링을 해줬었죠.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improve랑 boosting이 같은 단어라는 것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 어휘인 거죠. 그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도 똑같은 유형으로 연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목 완전히 똑같죠? Cultural importance of mango in India. 근데 우리는 importance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significance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했었어.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것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어휘. 어휘도 완전히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원래 하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decent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거의 반대말. 음, 요거 다 똑같이 cent, 상승이라는 의미 단어도 똑같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똑같이 뭐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했고 이는 원래는 이제 live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오형식의 문장이었고 이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되게 구조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날까지 강조했던 문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 부분 make로 동사 변경하시긴 했지만 어, 이거는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원래 vulnerable이라는 취약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그 단어를 아예 빼버리셨죠. 그냥 노출이 되어 있다. 라는 단순한 단어로 바꾸셨고, 뭐 delicate라는 단어를 fragile이라는 단어로 변경하신 정도. 그런데 이런 단어는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뚫렸고, 거의 흡사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도를 제작할 때 일부러 실수를 집어넣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 intellectual property 완전히 똑같았어. protect나 safeguard나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함의는 함축 의미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만큼 함축 의미 유형으로 출제될 만한 부분이 많기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함의로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설명했던 부분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수업에 잘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 문제도 내가 성실하게 잘 풀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엔 호기심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 고정값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어, 호기심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요약문에 관련된 문제도 똑같은 지문을 똑같은 유형으로 풀어봤어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연습했던 어휘가 훨씬 더 어려운 어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뇌의 작동과 도시에서의 경제로서의 작동이 유사하다라는 걸 대조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지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사한 부분이 뭐였어? 고립돼서 작동될 수 없다. 결국엔 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동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담고 있는 어휘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난이도 너무 낮아요. 이 정도 어휘면 정말. 중학교 단어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이제 항상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똑같이 거의 똑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좀 풀었었고, 어, 수일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ing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요런 이제 어법이나 어휘 워크북 문제에도 연습을 했었고, 우리 직전 보강 때도 풀어왔던 문제 중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함의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의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여러분 함의라는 부분요. 그러니까 함축 의미. 이 문장이 담고 있는 함축 의미라는 건요.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제거나 아니면 주제와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거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의 주제가 뭐였어? 이거 지문 나오면 이거 생각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신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이다. 신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이 담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에 대한 활동이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 결국 신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제목과 관련된 부분, 어, 이렇게 두 문제나 주제도 풀어봤고 제목도 풀어봤어요. 이 지문은 우리의 얼굴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unseen transformation, 그리고 faces over time.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라는 거죠. 자,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은, 음, 이제 만약에 외부 지문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어휘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꼽는데 사실 그 어휘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 그리고 주제문을 찾는 것, 주제를 찾는 것, 지문을 읽고 주제를 뽑아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인데 우리 지난 정규 수업 때 독해 수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에 적용을 하려면 또 나의 기본기가 필요한 거야. 어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지문을 읽고 해석해서 내 것으로 체화하는 능력. 자, 이 내용은 meritocracy, 실력주의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인트로였죠. 도입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전, 전환이 있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고 존이랑 밥의 경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 명은 very gifted야.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그 노력을 더 쏟아붓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 그런 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에 대한 예시도 나왔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열심히 할 건데 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선수들 있을 거야. 그렇죠? 응. 근데 그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다 성공으로 이어져? 그렇진 않았거든. much success거든요. without. 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clearly, 분명하게도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에서 강조 구문이 쓰여지는 부분은 강조 구문 왜 써?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려고 쓰는 거잖아.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 자, 이 실력주의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성취하고 기여야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성취하고 기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찾았어야지. 그걸 우리가 빈칸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노력이 아니라 성취하고 기여야. 근데 노력에 관한 것과 뭐에 관한 내용을 서로 대조했어? 재능에 관련된 영역이었거든요. 그럼 성취와 기여가 대변하는 건 뭐야? 재능이야, 재능.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여는 대개 주로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내재된 재능에 의존을 하는 거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게 기프티드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요 외부 지문도 우리 자유의지와 관련된 지문인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결정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풀어놓은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가공을 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이. 일단 마찬가지로 인트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rather, 오히려 라는 연결사가 쓰여지면서 내용이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intro 다음에 GS 구조 배웠잖아. 도입 다음에 그 역접에 전환을 하는 연결사가 사용된 다음에는 주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주제문에 주로 빈칸이 뚫려 있는데 그 빈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그 주제를 다시 재진술한 부분을 찾아서 내용을 유추하면 된다. 이런 거 다 배웠었는데 적용이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 재진술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의해 나의 삶의 방향이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부분 쭉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prior events, 이전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지문인데요. 세 번째 외부 지문은 너무 쉬웠어요. 선지도 어렵지 않았고, 그 선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re-commerce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커머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리커머스가 helps, 도와줍니다. reclaim 할 수 있도록 이런 버려지는 기기들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는 결국엔 장점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선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외부 지문이고요. 아이들이 그 어휘에 대한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입이에요. 우리 미스 트루스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지. 라고 하면서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에서 보여지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땐, 음, 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staying with one topic, 하나의 주제에 머무르는 것, 즉,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야. 아이들의 언어를,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 새로운 단어들이 유사한 맥락 속에서, 비슷한 맥락 속에서 사용이 되거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어휘에 대한 의미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쉬워. 쉽게 만들어줘. 이거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좀 응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휘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고, 마지막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강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너의 아이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Staying with one topic이잖아. 그래서 concentrate on a subject long enough. 충분히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5번 선지가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를 좀 보면요. 교과서 문제인데, 이제 요약문 채우는 거였고요. 이 grow라는 단어가 이 형식으로 쓰여지는 동사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satisfied with, dissatisfied with라는 구조로 쓰여진 이 단어가 가진 법칙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쉽게 서술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교과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줄은 몰랐어. 이거 우리 그 서술형 자료 제공됐던 문장에서 서술형 대비 표시되어 있던 문장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낼 줄은 몰랐네. 어쨌든 간접 의문문 활용된 문장이었고, 문장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서술형 연습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변형이 됐고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쓰였어요. as if. 어, 이제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 as if 구문이 쓰여졌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절처럼 보였다. 그래서 it seemed that 구문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죠. 그리고 ambitious plan을 big plan 정도로 바꿨는데 제가 be destined to 부정사의 구문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부분이고요. 요 it seemed that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다음에 더 상승, 지문 변형됐어요. 과목적어 구문으로 마지막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제 문장을 변형을 해서 과목적어 구문으로 변경을 해서 쓰셨고요. 얘는 이 문장이 어떤 문법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서 출제했다라기보다는 내용상 중요한 거를 신한고에서 좋아하는 문장의 구조 형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서술형에 출제된 외부 지문 두 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ask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법, 오형식으로 쓰일 때 보어 자리 투부정사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적인 측면에 대해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그 배열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 help라는 단어도 이제 오형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법칙, 쓰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외부 지문, 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신한고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조금 영상이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모쪼록 이번 영상을 좀 보면서 본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지만, 정규 수업을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